네, 7시 뉴스에서는 이번 한 주 동안 국회 입성에 성공한 화제의 당선인을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대전 지역 최초의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 타이틀을 거머쥔 박정현 대덕구 국회의원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선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재헌국회 이후에 대전에서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은 7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네요. 예. 물론 유성구의 황정화 의원도 계시긴 하지만 사실 저는 박 당선인님께 한 표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당선 소감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일단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에 박정현의 당선은 개인 박정현의 당선이 아니고 네. 민생을 돌보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게 굉장히 큰 회초리를 휘둘러 주신 거거든요. 네. 예, 그런 의미가 가장 크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으로 국민을 무섭게 여기고 섬겨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선거였던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구청장을 했으니까 네. 지금 조금 지체되고 있는 대덕 발전을 구청장을 했으니까 네가 한번 제대로 좀 다시 시도를 해봐라. 네. 이런 요구가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저를 당선시킨 것 같고요. 저 대덕 구민들을 정말 하늘같이 모시고 네. 군조 민수라는 것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군조 민수가 어떤 뜻입니까? 임금은 네.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아서 네. 예, 물 위에 이렇게 배가 뜨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는 백성이 임금을 흔들기도 하고 네. 또 안온하게 만들기도 하고 네. 그런 의미고 사실 정치인은 배와 같고요. 네. 유권자나 시민들은 물인 거죠. 네. 그래서 시민들을 잘 모셔야지 정치를 잘 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선거 과정 얘기 좀만 해보면 네. 대덕구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졌단 네. 말이죠. 그래서 저는 박정현 당선인이 좀 고정할 것이다. 네. 진보표가 갈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틀렸어요. 제 예측이. 그래서 득표율이 절반을 넘으셨습니다. 네. 50.92%인가요? 예. 좀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3파전으로 치러야 한다고 처음에 했을 때? 사실은 처음에 약간 걱정이 됐고 네. 그리고 당원들이나 네. 지역에 있는 여러 어른들께서 대덕은 3파전 했을 때 민주당이 이긴 적이 없다. 네.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을 이를테면 야권 단일화를 하든 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저한테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요. 네. 근데 저는 초기부터 네.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서 네. 시민들, 국민들을 만나보니까 네. 정권 심판 열기가 굉장히 세고 네. 그렇게 되면 제1야당에 표를 몰아주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네. 이거는 그냥 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네. 했고요. 마침 또 모 언론에서 네.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네. 3파전이라도 무난하게 이기겠다는 여론조사가 나와서 네. 그다음부터는 아무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자신감을 갖고 네. 선거에 임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충청권 민심 안 그래도 정권 심판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네. 21대 때 어떤 대전, 세종, 충남의 정치 의석 분포를 보면 민주당 대 국민 미래통합당이죠. 15대 5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더 이겼습니다. 네. 17대 3까지. 네. 이제 이건 압승을 넘어서 완벽한 승리 이렇게까지 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아쉬우십니까? 홍성 예산, 네. 양승조 지사. 후보는 예. 정말 아쉽습니다. 다른 네. 분들도 아쉽지만 네. 거기가 좀 욕심이 양승조 너무 많으신 거 후보가 아닙니까?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네. 또 하나는 이제 공주의 박수현 후보가 굉장히 여러 번 도전했는데 이번에 네. 되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충청권 민심 아까 당선 소감 때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권 심판이 가장 크고요. 네. 실제로 충청권에서 제1야당이 되면 전국 1야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전 선거에서도 늘 충청권에서 제1당이 되면 네. 전국 1당이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충청권이 비교적 이제 보수적인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수도권의 민심과 거의 연동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 점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충청권을 선거의 바로미터라고 보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충청 민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선거 과정 다시 좀 돌아가서 네. 선거 초반에 이제 비명 횡사 이런 얘기 나올 때요. 네. 친명 횡재 할 때 우리 지금 박 당선인은 이상하게 친명의 어떤 대표 모델 같은 그렇게 언론에서 분류가 됐었잖아요.
법명으로 가다가 친명으로 가더라고요. 최고위원 그 지명됐을 때 네. 되게 언론에서 법명이라고 네, 네. 하더니 어느 날 친명이 됐어요. 네, 네. 근데 뭐 당 대표시잖아요. 이재명 네, 대표 네, 당 네. 대표고 우리가 당 대표를 엄호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네, 네. 당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이고요. 네. 이번에 보시면 친명 행사라고 언론에서 프레임을 좀 걸기도 하고 네. 그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걸기도 했지만 네. 실제로 친명들 중에 떨어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예 경선도 못 붙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 윤친, 네. 윤친 공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네. 보시면 윤친들이 되게 공천이 됐고 실제 경상도 쪽은 다 살아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예. 그래서 그거야말로 방어 프레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뭐 친명 횡재, 비명 행사 논란이 있었을 때 사실 민주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추세였단 네. 말이죠. 그때쯤 뭐 과반할 수 있을까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때도 뭐 큰 걱정은 안 하셨습니까? 그럼? 왜냐하면 국민들의 요구가 네. 국회의원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물갈이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제대로 싸우지 않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요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공천 과정에서는 어차피 되는 분도 있고 네. 또 안 되는 분도 있고 하니까 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날 수밖에 없고 네. 그 잡음을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을 지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좀 참고 기다려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천이 끝나자마자 사실은 지지율도 반등되고 그러지 그랬죠. 않았습니까? 네. 오히려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천을 비교해 보면 민주당이 훨씬 개혁 공천을 했고 네. 실제 물갈이도 많이 됐고 네.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게 지지율로 바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저희 지역 국회의원이 되셨으니까 네, 그 얘기도 좀 해볼게요. 사실 지방 권력은 제8회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은 다 지금 여당에 넘어가 있잖아요. 네. 대전, 세종, 충남 할 거 네. 없이 지금 당선인께서도 이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국민의힘 소속 시장을 상대로 이제 현안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협치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별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 안 하세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구청장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사실은 지금 현재 계시는 분의 네. 의중이나 네. 고민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국민의힘, 시장도 국민의힘이고 정부도 네. 국민의힘이고 구청장도 국민의힘이니까 같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반박한 거는 그거야말로 패거리 정치다. 네. 싸울 때는 이렇게 결을 갖고 싸우더라도 네. 싸움이 끝나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치하는 게 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그 현충원 참배하고 잠깐 기자회견 하면서 조승래 의원도 그 얘기 했거든요. 네. 이장우 시장이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을 제기했는데 얼른 그 공동 테이블을 만들어서 네. 이걸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 논의하자 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민주당 7석이 다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단체장들과 잘 협치해서 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는 국회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대덕구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실까, 뭐 대덕구민 또 대전 시민들 기대가 큰데요. 국회 가시면 상임위 어디 가고 싶으신지 그리고 어떤 공약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일단은 가장 우선은 건 민생을 살리는 거를 민생이요?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지역 화폐를 조금 더 네.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하거나 이제 당장 필요한 것들을 좀 해야지 될 것 같고요. 대덕 1호미 반응이 좋았죠. 네. 예, 그 예. 선거 과정에서도 그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네, 아쉬움을 네. 많이 토로하셨는데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지역이 부담을 적게 가지면서 네. 지역 화폐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시급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3대 현안이 있습니다. 대덕구는 첫 번째가 혁신도시 네. 지정이 됐는데 아직 가시화되지 않는 거 네. 임기 내에 반드시 그거는 해야지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가 저희 산업단지가 다 있습니다. 네. 근데 산업단지가 굉장히 낡았고 네. 지금 기후위기를 맞이해서 산업단지의 내용들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강 건너편에 있는 대덕연구단지와 같이 협업해서 혁신산단, 스마트 혁신산단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요. 네. 세 번째는 대덕은 철로로 동서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갈려져 있죠. 예, 그리고 예, 조차장 부지 때문에 네, 네. 이 가용 면적이 굉장히 줄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서로 갈려 있는 철도 부지를 위로 잇든 아니면 지하로 넣든 해서 동서를 잇고, 그리고 조차장 부지를 그 코레일과 잘 협의해서 공동 개발을 하든 해서 네. 공유 공간 그리고 문화 공간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이 세 가지 과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4년 동안 엄청 바쁘시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근데 4년 동안 그걸 다 이렇게 이룰 수는 없고요. 네, 근데 네. 어떤 거는 이제 예타까지 가고 네, 또 네. 어떤 거는 이제 완성을 시키고, 특히 혁신도시는 임기 중에 어쨌든 확실하게 가시화시키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선님 의정 활동 저희도 같이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